자, 심각한 얘기는 웃으면서 하십시다. 우리 국토 문제 얘기를 했는데, 국민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입법 추진을 해야 된다. 우리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서 불법적 목적을 가진 모든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필요한 것은 국가 민족의 생존 우선의 대헌장이 필요하다. 왜? 우린 말이죠.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독립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 있는 힘을 다해서 왔지만은 장벽에 부딪혀 있어요. 머리에 천장이 있어요. 이게 유리천장이라면 바퀴 베긴 하겠는데 베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려면 그 위에서 너희 그냥 거기 있어. 너희 거기서 그 얼음이 덮였는데 그 아래 사람이 얼음 밖으로 나오려고 콜록콜록 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 얼음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그냥 있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민족 생존 우선의 대헌장을 그냥 수없이 못 살고 있는 모든 나라에 저는 그 남미와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너무 힘든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고 그런 족속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종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셨던 완전 자유, 절대 자유의 교리, 인간은 신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나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렀으며 너희는 나처럼 나의 지체가 되고 나의 세포가 되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절대 자유에 이르고 절대 창조에 이르고 절대 권능에 이르러야 된다.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네 팔다리를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호적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실 너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그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혼자 깊이 해서 뭐 어떻게 자기 능력이 생기고 뭐 그래서 뭐 슈퍼맨이 되고 그게 아니라 절대 신의 역사의 아주 전능신의 그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다. 사명자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성취자다. 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 수없이 많이 실패를 해본 사람이고 뭐 제대로 일을 하라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한테 이 아주 생생한 불꽃이 속에서 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내 속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불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태양처럼 불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남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신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드릴 그런 사명자들이다. 이런 아주 자신감이, 이런 아주 신념이,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존 교리, 국가 민족 생존 우선의 대헌장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마그나 카타 뭐 800년 전에 그 얘기들 그거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엄청난 그런 추진력이 됐던 추진력 아닙니다. 추진력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녹인 겁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존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로 된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절대자의 교리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맹은 생존을 담보하는 관계가 된다. 동맹을 맺으면서 야, 너희 그렇게 이 세계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리고 내가 너 언제든지 먹어치울 수 있어. 그런 자유는 우리한테 줘. 그럼 만약에 강대국이 얘기한다면 옛날에 이씨왕가처럼 그거를 그럽시다. 그리고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절대 자유. 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맺어져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계승하고 그리고 이 역사의 계승이 쭉 하면서 사실 단절도 많았고 축소도 많았습니다. 그런 위축되었던 것 또는 끊어졌던 것, 과거의 이런 역사 단절과 역사 맥락, 즉 우리가 사맥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의 맥락, 사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위축되고 축소되도록 획책을 해온 모든 사건과 그 배후 세력들을 아주 낱낱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밝혀내는 그런 국민운동, 젊은이들 중에 좀 해볼 사람 없습니까? 욕 좀 할까? 당신들 다 어디 갔어? 당신들 어리 있어? 혼이 있어? 천재, 막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명의 물결들이 당신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생각을 깊이 해봐.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안 돼. 난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이 큰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없어. 이거는 말이야, 이건 똥물이야. 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늘에서 새 그냥 폭포가 쏟아져 가지고 새로운 아주 큰 대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해야 내가 살겠어. 그게 내가 생명이 있는 거야. 난 맑은 물, 일급수에서 자라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맑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냥 버텨낼 것인가? 버틸 힘이 그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찔려있는 당신한테 아직도 안 남아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특별히 침투 세력을 적출이 뭔지 압니까? 딱 가서 핀셋으로 꼭 잡아서 기생충을 뽑아내는 겁니다. 침투 세력, 기생 세력을 적출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 1만 명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0명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0명만 있더라도 마음이 합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그냥 이거 역사가 지나치지 못하는 큰 획을 긋는 사건을 바로 여러분 공부방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이 가서 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 이게 아마 2005년도경인 것 같은데, 당시 중국에서 그 동북공정을 막 시작한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동북공정은요, 1980년경? 그때 이제, 모택동과 주울레 때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나도 이제 그때, 그때는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모택동, 주울레, 등소평 이런 친구들, 유속이 이런 친구들이 다 같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특별히 모택동 주울레가 김일성이한테 그 간도 원래 그거 당신들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걸 그냥 이 동북공정 문제에 있어서 저도 이제 2005년대 쓸 때 그때는 아주 신선하게 생각하고 그걸 썼어요. 시론이라는 걸 쓰는데 소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쓰는 그런 글이었는데 그 신앙계라는 책에서는 이게 70만 명이 보는 책이에요. 상당히 큰 월간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사람들은 옛날엔 괜찮았는데 어떻게 지금 후진따오 당신은 그거 현재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느냐? 어째 동북공정 같은 걸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를 모택동 주울레 얘들이 그렇게 이 얘들입니다. 걔들 참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닙니다. 걔들 이중적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간도 백두산이에요. 간도가 그거 다 당신들 거였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금도가 넓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백두산의 경계를 획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3분의 2 가지고 우리는 3분의 1 줬거든. 내가 우리라고 하는 거는 북한 정권을 얘기를 한 거지. 김일성이 그 친구 3분의 1밖에 못하고도 나라를 팔고 국가를 팔고 국토를 팔고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유시에 참변이 돼서 그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소련군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 해도 까딱 없는 것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 후진따오에게 그때 신앙계에서 시론을 쓰면서 후진따오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썼는가 하면 중국이 지금 역사 공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 대한 침략에 해당된다. 한국은 1만 년,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런데 당신들은 옛날에 6.25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60만 대군이 그 한국의 휴전선이 거기로 그냥 굳어지도록 그렇게 북한을 도와줬을 뿐 아니라 실상 말이죠.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 이 중국이 아주 절대적인 그 책임이 있는 현재 휴전선은 중국의 아주 절대적인 그 역사적인 책임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전장에서 살육의 전장만 했을 뿐 아니라 사실 너희들 한 거 보면은 여러 가지로 기술도 빼가고 사람들도 빼가고 여러 가지 속임수로 들어와서 이 나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인신매매라든가 장기매매라든가 이런 걸 해가고 당시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냥 그 게임 회사들이 확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의 근린묵이라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후진타오 수상한테 확실하게 썼던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지금 그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심리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가장 깊은 역사전을 하고 있다. 역사전을 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 세계를 자기 품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악한 국가적인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래서 신강도 먹지 않았냐? 티베트도 먹지 않아? 신장도 먹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그때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진핑한테도 나는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하고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변했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예,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국가 민족 생존 우선의 대헌장을 전 세계적인 인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표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 젊은이들, 우리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의 일생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협화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인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꼭 펴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